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불개미 주식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예비 불개미 한유진입니다. 날씨가 정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 건강관리 정말 잘해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오늘은요 화요일이고 주식에 미친 남자 미남쌤이 수업을 하시는 날인데요. 무엇보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께 가르침을 주셨던 황금 맥점 시리즈 정말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었는데 오늘이 그 황금 맥점 시리즈를 배워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황금 맥점 시리즈 조금 부족하게 느껴진다라고 하셨던 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처음 접하신 분들도 귀 쫑긋하셔서 하루 만에 또 마스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미남쌤이 준비하신 1교시 수업을 들으러 불개미 주식학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네, 불개미 주식학원 화요일 1교시는 주식에 미친 남자 미남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실 때 날씨가 정말 추웠죠. 갑자기 또 이제 네. 오늘 새벽까지 비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고 나니까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져가지고 맞아요. 네, 이제는 반팔이 아니라 네, 이제 좀 긴팔을 입어야 될 때가 반팔 입으셨었어요? 저는 항상 반팔 입고 있습니다. 열이 좀 많으신가 봅니다. 네, 몸에 좀 왜 미친 남자겠습니까? 항상 미친 듯이 달려가다 보니까 이게 또 네.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딩 입어야 될 날씨인 것 같아요. 패딩은 좀 더 저는 이따 입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패딩 입으시면서 네. 좀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황금맥점 시리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워보는 그런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황금맥점 시리즈에 관련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강의를 해드리는 날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이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를 담당을 하면서 인사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 인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 시간이 좀 개편이 됐습니다. 변경이 돼서 우리가 금요일 날에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을 통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좀 매매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런 궁금한 종목들, 네, 어떻게 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나 내가 좀 궁금한 그런 종목들, 네, 고민이 깊은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만 가장 좋은 구간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좀 이제 매도를 진행을 할 수 있을까? 뭔가 탈출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좋은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금요일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리하면은 오늘까지가 이제 강의 마지막 날이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네, 이제 새롭게 인사를 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이 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방송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불개미 주식학원에서 한 주의 시작을 좀 활짝 열어주셨는데 이제는 마무리를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에 여러분들에 대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오늘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황금 맥점 시리즈에 대한 강의를
TV 방송에서 들어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TV 방송 강의 들어보시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점 좀 가감 없이 노란톡 뚝집게 과외방이라든지 너튜브 실시간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남겨주시면서 수업에 좀 많이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이제 아까우니까요. 1분이라도 미남쌤에게 이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써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황금맥점 시리즈에 대한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황금 스윙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스윙 매매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지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를 한 차례 좀 고점을 만들고 나서 다시금 이제 눌린 구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편입하는 거에 있어서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그런 이제 매매법으로 제가 황금 스윙을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오늘 방송을 해드릴 거는 이제 황금 맥점 단기 매매 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현재 시장이 지금 많이 조정이 나타난 가운데 있죠. 근데 시장이 하락을 할 때도 또는 시장이 상승을 할 때도 매일같이 강한 시세를 내는 종목들은 나와줍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강한 시세를 나오는 이제 종목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맥점 구간들을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지,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황금 맥점 단기편으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황금 매매, 단기 매매편을 좀 이제 들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매매가 참 쉽습니다. 근데 이제 쉬운 이유는 결국에는 기준과 원칙이 그만큼 쉽고 명확하기 때문에 매매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총정리편이니까 오늘 방송 집중해 주셔도 좋고 오늘 꾸준히 이제 방송을 시청하셨던 분들도 오늘 방송 집중을 하셔가지고 총정리를 하면서 제가 문제들도 계속 낼 거니까 오늘 방송만큼은 100점을 다 맞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시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셨을 때에 지금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이제 종목의 1분봉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1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화면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이거를 조금만 이제 확대를 해 주시게 되면은 차트가 지금 굉장히 깔끔해요. 아래에는 거래대금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 위에는 캔들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보조지표는 제가 다 빼놨어요. 보통은 여기 이 주가 캔들에 이제 이동평균선이 있으실 거예요. 설정이 되어 있으실 텐데 그 이동평균선까지도 제가 다 빼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 구간에서 이제 좀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씩 보조지표를 설정을 하면서 기준들을 잡아드렸어요. 지금 차트에 제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노란색 선을 하나 추가를 해봤습니다. 노란색 선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자 보시게 되면 노란색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네, 지금 노란색 선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노란색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한 차례 이 노란색 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노란색 선을 저항받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구간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노란색 선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이제 상승이 거래대금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활발하게 이제 거래대가 진행이 되는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는 이 노란색 선, 즉 황금 라인이 굉장히 좀 중요한 저항이 되고 지지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 캔들이 황금색 이 황금 라인의 위에 위치해 있을 때는 이 황금 라인이 지지 역할을 하는데 주가가 황금 라인 아래에 위치해 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 황금 라인을 저항을 받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 황금 라인이 중요한 손절가, 손절가에 대한 이제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디 구간에서 강한 이제 수급이 좀 유입이 되는지,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지, 그걸 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황금 기둥을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드렸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둥이 3개 정도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황금 기둥이 기본 보조지표가 아니에요. 네.
기본 보조 지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수식 관리자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수식을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황금 기둥만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아래의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을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미 황금 라인 안에다가 수식에다가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거에 대한 기준들을 제가 다 넣어놨어요. 제 기준에 있어서는 1분봉상으로 봤을 때 거래대금이 20억 이상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거래대금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뭐 5분봉이나 10분봉 같은 경우에서는 20억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1분봉상에서는 거래대금 20억 발생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20억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이 20억 발생을 했는데 음봉이 나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양봉 캔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봉 캔들이 나왔을 때에만 포착을 해줘라는 것도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양봉 캔들이 나왔을 때 중요한 건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고 나서 몸통이 조그만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식의 이제 영망치형 캔들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강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만큼 이 윗꼬리가 긴 것이 아니라 몸통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을 때, 출현을 했을 때 포착을 해줘라라는 수식도 넣어놨습니다. 이 몸통 기준이 못해도 3분의 2는 차지해줘라는 기준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양봉의 그 몸통 캔들이 3분의 2 이상은 차지를 했을 때 그때 이제 포착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더 넣어놨습니다. 네, 이 앞에와 그 전과 전전 캔들에서의 거래대금보다 평균 거래대금보다 3배 이상 발생을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20억만 발생을 했을 때 포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4가지의 기준들이 다 충족이 돼야만 황금 기둥이 포착이 돼요. 그런 만큼 이 황금 기둥만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래에 거래량이나 거래대금들 이런 것들을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만 이제 포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캔들은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계속 듣다 보면 이제 귀에 딱쟁이가 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그냥 차트만 딱 본다 하더라도 여기 강한 매수세 유입됐네. 여기 메이저 수급이 유입됐구나. 뭐 여기가 이제 손절가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매수 라인까지도 제가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 유진 학생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죠? 그럼요. 네, 여기까지는 굉장히 제가 쉽게, 이건 이제 기본 이론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진 학생한테 굳이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빠르게,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빠르고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가 기본 이론에 해당이 돼요. 기본 이론, 굉장히 좀 기본 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차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네, 지금 데모마크네틱스에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막 황금 기둥과 황금 라인과 매수 라인 이렇게 3가지의 보조 지표가 다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매수 라인을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매수 라인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은 황금 기둥이 여기 이제 포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강한 매수가 유입됐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이 지표 하나만으로. 그러면은 황금 기둥이 포착이 되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이 빨간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이게 매수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한 매수세도 유입이 됐고 손절가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럼 매수를 어디서 해야 돼?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매수 라인까지도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앞부분에서는 이제 황금 기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 같은 경우에서는 황금 기둥이 매수 라인 안에 주가가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제 기준에 있어서 수급입니다. 수급이 유입되는 그 시그널이 나와줘야만 우리가 매수 그런 맥점 자리를 잡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만큼 황금 기둥이 포착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매수 라인이 의미가 없어지지만 황금 기둥이 포착이 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수 라인 안에 들어오는 구간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맥점 자리가 된다라는 거. 까지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굉장히 간단한 이제 기본 이론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번호를 남겨놨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에 해당이 돼요. 그 기본 이론에 해당하는 문제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셨을 때 지금 황금기둥이 여기 포착이 됐고 여기 포착이 됐고 여기 포착이 됐습니다. 네, 황금기둥이 3개가 나왔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1번 구간 같은 경우에서도 황금기둥이 포착이 되고 나서 매수 라인 안에 들어와 있는 구간에 해당이 되고, 지금 2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두 번째 황금기둥이 포착이 되고 나서 또 매수 라인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매수 라인 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히려 매수 라인을 지지받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한 차례 더 이제 상승이 나와줬는데, 자, 1번, 2번, 3번을 딱 보셨을 때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그 다음에 우리 유진 학생, 네, 어디가 매수 타이밍에 해당이 될까요? 매수. 시작한 그 구간이 어느 구간인가요? 장이 시작을 한 거요? 네. 장이 시작을 한 거는 제가 이미 이게 좀 지나서인가요? 10시 정도부터 캡처를 해놔가지고 그거는 네. 없고 네. 지금 여기가 거의 한 10시 반 정도부터예요. 여기가 지금 10시 반. 그러면 매수가 가능한 구간은 1번과 2번이 아닐까 싶은데요. 1번과 2번이요? 네. 네. 그럼 3번은 왜 아닌가요? 3번은 그 빨간 선, 네. 매수 가능한 선이 빨간 선과 황금선 사이인데 3번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쉬웠습니다. 지금 보셨을 때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애초에 매수 라인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할 수 없는 구간에 해당이 되고,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매수 라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그 매수 라인 안에 들어왔다라는 걸 보기 전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황금기둥이 포착이 됐는지. 네. 황금기둥이 포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 라인 안에 들어왔을 때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히림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히림이라는 이제 종목을 보셨을 때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지금 이제 장이 어느 정도 지금 시작을 진행이 되고 나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해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장 시작했을 때 뭐 그런 갭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한 11시 정도입니다. 네, 여기가 지금 11시 정도예요, 여기 구간이 11시 정도입니다. 자, 보셨을 때 1번 구간 같은 경우에서는 우선은 매수 라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보셨을 때 1번 구간 매수 라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매수 가능한 구간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 황금기둥이 포착이 되고 나서 매수 라인 안으로 들어온 2번이 지금 매수 가능한 맥점 자리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이제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황금기둥이 한 3번 정도 포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 라인 위에 매수 라인을 오히려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한 차례 좀 반등이 더 나왔네요. 네. 지금 3번 구간이 매수 맥점 구간에 해당이 될까요? 1번과 2번과 3번 고민을 해보시고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유진 학생과 시청자 네. 학생분들. 저는 이번 문제는 2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2번이요?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정답을 계속 어떻게 보면 힌트를 계속 주면서 지금 문제를 계속 내고 있었어요. 바로 전에 이제 종목과 지금 이 종목 두 네. 개의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굉장히 좀 기본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서 힌트를 드리면서 지금 문제를 냈습니다. 맞습니다. 2번이 맞아요. 왜냐면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번 같은 경우에서는 애초에 매수 라인 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황금기둥이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황금기둥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상승이 나오고 나서 눌림이 나오고 매수 라인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매수 구간이 아니라 무조건 황금기둥이 없기 때문에 1번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지금 2번 같은 경우에서는 황금기둥이 포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 라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2번 구간이 매수 맥점 자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3번 구간 같은 경우에서는 애초에 매수 라인 안에, 즉 빨간색 선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황금기둥이 몇 번이 떴든, 한 번 떴든, 두 번 떴든, 세 번 떴든, 네 번 떴든
또는 100번 떴든 간에 매수 라인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3번은 해당되지가 않는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는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모두 다 이제 맞췄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겠죠? 2,000개가 넘는 그런 종목들을 언제 다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매매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검색기를 이제 설정하는 방법까지도 제가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는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영상으로 제가 다 제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다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좀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검색기를 이제 설정하는 영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전에 이제 확인을 했지만 이렇게 황금 기둥과 황금 라인 그리고 매수 라인까지 이제 설정하는, 네, 이거 이제 보조지표 3가지를 이제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정 영상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올려드릴 테니까 모두가 다 들어오셔가지고 설정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남쌤 차트에 이제 나와 있는 황금 기둥,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황금 기둥과 그리고 황금 라인, 그리고 빨간 선, 매수 가능한 구간을 체크해주는 그 수식 설정하실 수 있는 방법을 미남쌤이 직접 촬영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제 플레이를 하신다면 미남쌤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초보분들도 난 좀 설정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모두 쉽게 여러분들 차트에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황금 라인과 황금 기둥 수식을 설정하실 수 있는 영상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이 마지막 공개하는 날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영상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에 오픈 채팅방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불개미 주미남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지금 거의 870분가량 함께하고 있는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입장 비밀번호는 3355 눌러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쌤 계속해서 수업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이제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튬 관련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시세를 냈었던 이제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1분봉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이제 결국에는 이 황금 매매의 맥점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기본적인 내용, 기본 이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서는 좀 총정리잖아요. 총정리를 해드린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앞서서 이제 방송들을 진행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이제 내용들 결국에는 우리가 황금 매매를 할 때에도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매수하는데 그 맥점 구간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명확한 그런 이제 맥점 구간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좀 피해야 되는, 주의해야 되는 이제 포인트들을 배우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 좀 더 유리한 그런 맥점 자리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이제 종목이 있어요. 자, 이제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1번과 2번과 3번을 제가 이제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9시 땡 하면서 장이 시작을 하면서 지금 황금 기둥이 포착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구간이 이제 매수 구간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 2번 구간. 그러니까 2번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황금 기둥이 포착이 되고 나서 매수 라인 안에 들어와 있죠. 네, 이렇게 매수 라인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 구간이 이제 매수 구간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은 3번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차례 좀 저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아래 꼬리가 이제 길게 달리는 이제 망치형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주가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망치형 캔들이 나타난 여기 구간, 즉 3번 구간이 매수 구간에 해당이 될까요? 1번과 2번과 3번에서 우선은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라고 유진 학생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답을 시청자분들은 2번이라고 2번이라고 말씀하시는 올라오신 분들과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번이 좀 많은 것 같네요. 2번이. 네. 그리고 최수빈님은 황금 기둥이 떴으니까 1번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은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면은 네. 1번, 2번, 3번 다 없어요. 어허. 유진 학생이 맞췄습니다. 네. 지금 유진 학생 같은 경우는 꾸준히 방송을 시청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시작을 하면서 이 문제, 여기 1번에는 황금기둥이 9시에 장이 시작을 하면서 포착이 됐다라고 일부러 짚어드렸어요. 이거를 이제 왜 말씀을 해드렸냐면은, 자, 제가 9시 땡 했을 때, 9시 땡 했을 때 황금기둥이 포착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없는 황금기둥이다.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어떤 포인트 첫 번째를 봅니까? 매수 라인 안에 들어왔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먼저는 황금기둥이 떴는지를 보는 거예요. 맞아요. 황금기둥이 떴는지 보고 나서 우리가 매수 라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황금 라인으로 우리가 손절가를 잡죠. 손절가를 잡을 때. 근데 그 황금 라인이 결국에는 황금기둥이 장 시작하면서 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황금 라인도 제가 수식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어떤 수식이냐? 당일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더합니다. 거기서 나누기 1을 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냥 그 당일의 그냥 중심선,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 가격. 그 당일 분봉에서만큼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황금기둥에서 딱 포착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손절가가 황금 라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 황금 라인이 되는데 주가가 한 차례 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고점이 높아지죠. 고점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황금 라인 같은 경우도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황금 라인이 정확하게 기준이 잡혀져 있지 않은 가운데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손절에 대한 기준이 흔들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 기둥이 장 시작하면서 뜨는 거는 제가 그냥 보지 않으면 된다. 없다고 생각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9시 땡 했을 때만 9시 땡 했을 때 뜨는 황금기둥만 안 보면 되는 거냐? 그럼 9시 1분에 뜰 수도 있고 9시 2분에 뜰 수도 있는데 그거는 봐도 되는 거냐? 불과 1분, 2분 차이인데 그걸 봐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안 떠요. 재밌습니다. 거의 안 뜹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까 황금기둥을 설정을 했을 때 수식 맨 마지막에 뭘 넣었습니까? 뭐 거래대금 20억 넣었고 양봉 캔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양봉에 있어서 장대 양봉 몸통이 3분의 2 이상 차지했을 때 포착해줘라는 걸 넣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에 전과 전전 캔들에서의 거래대금 평균 거래대금 3배 이상 발생했을 때 포착해줘라는 걸 넣었잖아요. 좀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포인트들 앞에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빵 발생을 하고 나서 못해도 이것보다 3배 이상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발생하기가 쉽냐 이거예요.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면은 이 황금기둥이 9시 땡 했을 때 이제 포착이 됐다. 이게 못해도 20억짜리 거래 대금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이 3배 이상 발생을 하면은 못해도 60억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거래 대금이 장 시작부터 발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황금기둥이 9시에 뜨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네, 이게 9시 1분이나 2분에 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가지고 9시만 보시면 돼요. 9시 땡 했을 때 뜨는 황금기둥만 안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9시 땡 했을 때 황금기둥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아무것도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설명이 좀 길어지기는 하는데 좀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 궁금한 부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저에게 이제 직접 질문을 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직접 답글을 남겨드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다음 종목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삼천당 제약이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오늘 굉장히 강하게 시세가 나와서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자, 봐보세요. 제가 1번, 2번, 3번을 이제 해놨는데 우선은 이 종목이 장 시작했을 때 18% 갭상승 시작을 한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가도 어떻게 보면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네, 18% 갭상승한 종목이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우선은 첫 번째 황금 기둥이 포착이 되고 나서 매수 라인 안에 들어온 1번이 매수 맥점 구간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두 번째 황금 기둥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두 번째 황금 기둥 포착된 구간이 매수 구간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매수 라인을 딱 지지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 라인을 딱 지지받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3번 구간이 매수 구간에 해당이 될까요? 1번, 2번, 3번 어디가 매수 구간일까요? 매수 맥점 포인트. 매수가 가능한 구간은 이번에도 없습니다.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 구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황금 매매를 진행할 때 초반에 제가 이제 방송 이 앞부분에서는 제가 기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황금 매매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피해야 하는 기준들과 그다음에 좀 더 매수 맥점을 하는데 좀 유리한 맥점 구간들이 있다. 그런 이제 포인트들을 지금 좀 정리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그런 기준들을 배워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에 같은 경우에서는 9시 땡 하면서 황금 기둥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안 되는 종목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종목이고 지금 이 3천당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리 상한가를 갔던 종목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18% 갭상승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아무리 못해도 9% 이상 이제 갭상승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지 마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장 시작하면서 갭상승이 이렇게 높게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장 시작하기 전부터 시장에서는 재료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장 시작하면서 주가가 상승 높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강하게 시세가 내면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선반영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같이 시장이 이제 투심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갭 상승하고 나서 조정이 나오면서 일봉상에서 장대 음봉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갭 상승이 높게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보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제가 9%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천원 제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18% 이제 갭 상승 시작을 했기 때문에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정답이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매수하는데 좀 이제 유리한 그 맥점 자리를 잡는 거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기준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유리한 맥점 구간을 잡는 기준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SCI 평가 정보라는 이제 종목을 보셨을 때에 지금 여기 앞에서 지금 황금 기둥이 포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 라인 안에 들어와 있는 1번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마찬가지죠. 여기 구간 2번 구간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매수 라인 안에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황금 기둥이 포착이 됐을 때에 지금 이제 제가 3번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1번과 2번과 3번 구간에서 어디가 매수 구간에 해당이 될까요? 네. 매수 구간은 일단 1번과 2번. 1번과 2번. 3번은 왜 아닌 것 같으세요? 3번은 이제 빨간색과 황금 라인 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보지 않는다. 애초에 매수 라인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3번은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애초에 매수 라인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지 않는 거고 지금 이제 1번과 2번이 이제 황금 기둥이 포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 라인 안에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이 이제 매수 구간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1번과 2번이 매수 맥점 자리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유리한 맥점 자리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좀 보이시나요? 이건 저희가 그 응용편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2번이 이제 황금 라인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2번이 조금 더 유리한 구간이다. 2번이 네. 네. 지금 1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황금 라인과의 이제 거리가 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2번 같은 경우에서는 황금 라인과 굉장히 좀 근접해 있기 때문에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2번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2번이 훨씬 더 유리한 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황금 매매를 이제 진행을 할 때에 손절가를 이 황금 라인으로 잡았잖아요. 네. 그럼 당연한 겁니다. 주가가 이제 한 차례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상승이 마냥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눌림이 나오겠죠. 근데 이 눌림이 나타났을 때에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황금 라인을 계속 지지받는 모습들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구간이 더 유리한 구간이 됩니다. 매수 구간에. 1번보다 2번이. 왜냐하면 여기서는 리스크가 더 줄어들게 되겠죠. 황금 라인을 이탈해서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3% 정도의 그런 손절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를 이제 이탈을 했을 때는 뭐 1%나 1.5% 굉장히 리스크가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보다는 2번이 네, 훨씬 더 이제 유리한 맥점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내용들은 네, 좀 더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노란톡의 쪽집게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 황금 맥점 시리즈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강의를 TV 방송에서 해드렸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이제 총 정리를 하는 시간에 갔다 보니까 기본 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고 또 매수가 유리한 구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우리 매수를 해선 안 되는 구간에도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미담 쌤이 오늘 좀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네, 제가 지금 할 게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새롭게 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기본 편에 대해서 미남 쌤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응용편에 해당되는 매수가 조금 더 유리한 구간 그리고 매수를 해서는 위험한 구간 이런 것들은 쪽집게 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드리고 그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좀 네. 정리를 해드릴까요? 자, 좋습니다. 자, 차트를 지금 화면을 좀 봐보도록 하시게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을 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황금 라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를 수식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하지를 않아가지고 좀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셨을 때에 지금 이 주가 이 차트에 있어서 분봉상에 보셨을 때에 이제 다른 보조 지표는 제가 다 빼놨고 지금 황금 라인만 지금 여기 이제 보시기에 노란색 선이 하나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황금 라인을 이제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오늘 그 노란색 선이 잘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노란색 선이 이걸 좀 검정색 선으로 바뀌면 좀 잘 보일 것 같은데 아니 조금 황금 라인을 조금 두껍게? 두껍게 해도 네. 아마 그 색이 좀 안 연해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다음번에는 황금 라인이지만 검정색 선으로. 근데 오늘이 아쉽게도 마지막 네. 방송이네요. 이렇게 미남쌤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황금 라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황금 라인이 이제 수식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당일에 이제 최고와 최저를 더한 값에서 나누기 1을 한 값, 즉 그냥 중심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중심선. 그러니까 이 중심선이 왜 중요하냐면은 굉장히 설정을 해보고 차트를 돌려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냐면 당일의 시세가 강했던 종목들이 있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이나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보셨을 때에 열의 정말 9, 10종목들은 다 황금 라인을 지지받으면서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고 나서 그 눌림목이 이제 나왔다 하더라도 이 황금 라인에서 지지받는 경우들이 열의 9종목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저항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황금 라인을 손절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황금 기둥 같은 경우는 제가 수식들을 몇 가지 설정을 해놨었죠. 거래대금 20억과 양봉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 양봉 캔들에서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여기 이 황금 기둥 안에다가 거래대금과 거래량들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수식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황금 기둥만 이제 설정을 하시면은 이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 라인 빨간색 선 같은 경우에서는 이 수식이 황금 라인과 이제 이 3%의 간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주가가 이어가게 해줘라는 거를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제 기준에 있어서는 매수 라인을 빨간색 선을 3%로 잡아놓은 게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손절이 나갔을 때 3% 정도의 리스크는 저는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3% 위의 구간대에서 잘 따라가게 해줘라는 수식을 넣어놨습니다. 왜냐면 황금 라인이 손절가이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매매가 진행이 되는데 좀 쉬운 종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쉬운 종목. 자,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미래나노텍. 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1번과 지금 2번과 이제 3번이 지금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는 황금 기둥과 황금 라인부터 그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요게 이제 황금 기둥들이 여기에 포착이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에. 자, 그 다음에 황금 라인은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 가고 있어요. 자, 매수 라인은 보이시죠? 빨간색 선은? 네. 빨간색 선에 여기 이렇게 빨간색 선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매수 라인 안에 우선은 잘 들어와 있는 구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매수 라인 안에 잘 들어와 있는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3번 같은 경우에서는 매수 라인 안에 이것도 잘 들어와 있네요. 1번, 2번, 3번 다 매수 라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선 여기가 2시 30분이에요. 네, 이것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2시 30분. 네. 좋습니다. 맞춰볼까요? 네,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저는 이 수업을 꽤 오랫동안 미남쌤이 콕콕 집어서 알려주셔서 그런지 답이 이제 너무 확실히 보이는데요. 답은 2번입니다. 2번이요? 네. 좋습니다. 지금 그럼 1번은 왜 아닐까요? 황금 기둥이 안 떴잖아요. 와, 3번은 그 왜 아닐까요? 2시 반이 넘었잖아요. 야, 진짜 우등생이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진 학생 같은 경우에서 2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네. 매수 라인 안에 들어오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1번과 2번, 3번 모두 다 매수 라인 안에 들어와 있는 구간만 제가 포인트를 집어놓은 거예요. 근데 1번과 3번은 해당이 안 되고 2번은 해당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서는 황금 기둥에 포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 봐보세요. 황금 기둥은 오히려 첫 번째 황금 기둥이 여기서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1번 구간은 여기 구간이니까 당연히 황금 기둥, 이 1번 구간이 지나고 나서 황금 기둥이 포착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은 애초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1번은 애초에 매수할 수 있는 그 포인트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2번은 정답이니까 넘어가고,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2시 30분이라는 이제 그 힌트를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가 2시 30분입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 이후부터는 지금 2시 30분 이후인 거예요. 여기 이후부터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면 2시 30분을 이제 표시를 해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이 매매 자체가 당일 매수와 매도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2시 30분 이후에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1시간 동안밖에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그만큼 매도를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종목은 이제 보유 종목으로 남아버릴 수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되면 보유 종목만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에 대한 기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2시 30분. 2시 30분 이후로는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데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2시 30분에 대한 이제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에 해당되지가 않고 이제 2번이 해당되는 정답이었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금양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금양이라는 종목을 보셨을 때에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황금 기둥이 포착이 됐고, 황금 기둥이 포착이 됐고, 황금 기둥이 이렇게 이제 포착이 된 거를 이제 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황금 라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 선 여기 딱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황금길이 포착이 되고 나서 1번 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고 2번도 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매수 라인 위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횡보가 나와주고 있는 구간에 해당이 되는데 1번과 2번과 3번 중에서 어디가 매수 맥점 자리가 될까요? 1번과 2번 모두 해당이 되는 거 아닐까요? 3번은 지금 매수 라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 네. 매수 라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수 구간이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유리한, 제가 좀 전에 유리한. 설명을 드렸죠. 네. 여기서 이제 좀 더 유리한 매수 맥점 구간이 그거는 이제 1번과 2번 중에 몇 번에 해당이 될까요? 그거는 당연히 2번이죠. 황금 라인에 조금 더 가까운. 황금 라인에 가까운 2번이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여기 구간 같은 1번 같은 경우에서는 한 차례 좀 상승이 나와주고 나서 그다음에 주가가 매수 라인 안에 처음으로 딱 들어온 구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했을 경우에 그만큼 리스크가 좀 큽니다. 3%에 대한 리스크를 난 다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2번 같은 경우에서는 황금 라인에 최대한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황금 라인 이탈하는 경우에서 내가 손절이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뭐 1%나 1.5% 정도의 그런 이제 매도 라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검색기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제 2,000개의 종목들을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검색기 설정하는 영상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검색기 설정하는 영상도 제가 이미 영상을 이제 남겨놨습니다. 근데 당일에 있어서 이 검색기에다가 제가 이제 수식을 설정을 해놓은 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과 그 다음에 거래대금 순위 100위 안에 이제 드는 종목들 그리고 이게 이제 당일 신고가가 이제 3개월 신고가가 나타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주가가 1,000원 이상 뭐 이제 그런 수식들을 제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검색기만 이제 설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이 황금 매매에 이제 적합한 종목들을 선별할 수가 있다. 포착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기와 같이 황금 매매를 좀 접목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매매가 훨씬 더 쉬워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네네. 들어오셔서 설정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 이것만 잘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의견도 주셨고 티토님은 종목 선정이 참 어렵습니다 라는 의견을 마침 주셨는데 미남쌤이 마지막으로 또 검색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황금 맥점 시리즈, 황금 라인과 기둥 등 수식을 설정하시고 무기를 장착하셨다면 이제는 종목들을 검색해서 좀 추려내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과정을 미남쌤이 쉽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황금 단타 검색기까지 해서 황금 맥점 시리즈를 활용하시기에 가장 최적화된 검색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또 업로드해 주실 예정인데요. 노란톡에 입장하신 모든 분들에게 방송 끝나자마자 업로드해 드릴 거니까 불개미 주미남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입장 비밀번호 3355 누르고 지금 900분 정도 참여하고 있는 이쪽으로 오셔서 수식 영상도 다운로드 받으시고 검색기까지 설치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이렇게 끝내기가 참 아쉽습니다. 미남쌤이 그동안 월요일과 화요일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를 열어주셨는데 이제 1교시에서 보는 건 좀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좀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1교시를 통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이 1교시를 통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래도 이 주식을 좀 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주식을 우리가 마냥 어렵게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평생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주식을 우리가 기준과 원칙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세워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매매에 좀 접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쉬워지고 좀 더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좀 배우는 데 있어서 기쁨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제가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황금 매매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현재 어려운 시장이지만 끝까지 정말 수익을 내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배워가시면서 앞으로도 좋은 결과들 가득가득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교시 월요일, 화요일에 못 뵈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미남쌤의 쪽집게 과외방은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요. 또 금요일에 찾아와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10분간 휴식 후에 2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